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접수 건수는 2008년 279건에 그쳤던 것이 2016년에는 1223건을 기록하며 9년간 무려 4.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면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부터 유언자의 실수로 받지 못한 사람까지 기막힌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허은하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다행히 2주 동안 로또 당첨은 안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도 안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같은 형제인데 유산 상속이 안 된다 이겁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만약에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자식들이 탐내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진다. 그럼 어떤 현명한 방법을 좀 내세워주시겠어요? 저는 중3 딸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미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는 물려줄 재산이 없다. 벌써 얘기했어요? 네, 중3 재산 없다.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편히 쓰다 가겠다. 대신 너에게 뭐라 그러죠? 빌린 돈, 예. 대출은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빚은 주지 정했습니다. 않겠다. 네. 그럼 딸이 뭐래요? 지금은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중3이라. 알고. 예. 우리 저희 변호사님은? 저는 아이는 아직 없는데요. 네. 이렇게 싸우면 저는 그냥 안 줘버리는 게 답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모교에 기부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라도 어디 올리고 이러는 게 낫지. 이렇게 네. 싸울 바엔 저는 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줄 게 없어서 일단 줄 게 없어서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럴 땐 이런 법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부터 함께 보시죠. 나몰라 씨네 가족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이 묻어나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결혼 생활 동안 외도를 해온 나몰라 씨. 게다가 그의 아들은 아빠의 외도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얼마 후 아내 억울해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효자야,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합시다. 엄마. 너도 잘 됐네. 이참에 네 친엄마랑 같이 살거라. 알고 보니 나 여자의 친엄마는 바로 나몰라 씨의 내연녀 외도녀 씨. 나몰라 씨는 결혼 후 외도를 통해 아들을 낳았고 억울해 씨는 억울했지만 외도를 용서하고 아들만 데려다 키웠던 것입니다. 결국 억울해 씨는 두 사람을 다 놓아주기로 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됐네. 효자야, 너는 앞으로 엄마 깍듯이 모시고 동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라. 나몰라 씨가 데려온 아들 나효자, 그리고 효자 씨의 친엄마 외도녀의 쌍둥이 딸까지 이렇게 5명은 새롭게 가족을 꾸렸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아빠와 혼인신고를 마쳤어. 그리고 효자 오빠도 엄마 밑으로 호적 정리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왜? 굳이 왜 해야 해? 엄마 아들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쌍둥이 자매는 얼마 전 토지 보상으로 생긴 엄마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나효자에게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몰라 씨와 외도녀 씨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 셋만 남았구나.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 오빠. 그런데 부모님의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쌍둥이 자매는 외도녀의 재산을 모두 갖고 사라집니다. 졸지에 살 곳조차 없는 나효자. 어렵게 쌍둥이 동생을 찾았는데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진짜 잘해줬잖아. 이건 우리 엄마 돈이고 오빠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건 엄마 아빠가 합치기 전에 생긴 엄마 돈인데 왜 오빠가 받으려고 해? 진짜 너희들 너무한다. 내가 남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아무리 엄마 아빠가 같은 친오빠라도 서류상으론 엄마 자식이 아니니까 받을 권리도 없잖아. 쌍둥이 여동생은 나효자와 엄마 아빠가 모두 같았지만 법적으로 호적 정리가 되지 않은 오빠에게 유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나효자는 진짜 아들임에도 외도녀 씨의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네, 사건을 봤어요. 네, 일단 뭐 나효자 뭐 잘생겼네요. 네. 예, 예. 자, 보니까는 그 나몰라 씨는 외도를 통해서 효자군을 얻었었고 쌍둥이 자매 역시 나몰라 씨의 친자식이었습니다. 결국 둘은 정말 그 피가 모두 섞인 남매지간이네요. 네. 네, 일단 이런 기막힌 사건에 대해서 두 분은 각자 생각에 또 와 닿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참 돈이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늘이 두 부부에게 벌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요? 저는 뭐 사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경우 또는 이거보다 더한 경우도 사실은 많아서 그냥 또 이런 일이 있나 보네라는 이제 느낌으로 봤는데요. 제 이제 입장을 바꿔놔서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억울해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죠.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를 조치를 취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사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논지는 나효자는 엄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부부로 혼인신고도 했고, 그리고 부부가 낳은 그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토지보상금을 받은 그 엄마와 그리고 아들, 나효자 사이에 그 관계가 법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상속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법적 상속인, 법적 상속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 엄격하게 본다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네. 보셔야 돼요. 아니, 저희가 다시 보면은 그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그 여자 둘 자매하고 이 아들하고는 친남매잖아요. 이거 굉장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화면을 봤을 때는 엄마가 등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호적 등록과 입양 절차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호적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졌고요. 네. 출생신고라고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입양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호적에 해서 올리겠다. 그렇죠.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출생신고를 한 자식과 그리고 양자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하더라도 둘 다 상속권은 인정이 돼요. 근데 네.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면 그러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사실이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절차를 그렇죠. 밟아놔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법적으로 봐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어야만 상속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땐 이런 법 2%가 필요한 네. 겁니다. 예, 결론을 좀 얘기할게요. 이 오빠, 아들 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받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못 받았겠지만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게 어떤 소송을 제기를 했냐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엄마인데 친모지만 법적으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친생자니까 이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유전자 확인 검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친모라면 분명히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관계가.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구나라고 하면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의 이제 친척, 뭐 삼촌이 있다면 삼촌, 아니면 뭐 자녀가 또 다른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유전자
유전자 검사를 하면 또 그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상속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속은 그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1000조 이하의 상속이라 그래서 뭐 상속 순위 그리고 누가 얼만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은 혹시나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상속도 그냥 상속이 있고 뭐 내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정 승인이라 그래서 일부 한정해서 또 이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민법에. 네,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게 기사를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우리 평론가님은 주변에서 그 상속과 관련해서 정말 어쩜 이런 경우도 있니 이런 뭐 사례가 혹시 있어요? 되게 마음 아픈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97년도에 괌 추락 사고 비행기. 기억하실 네, 텐데요. 네. 전 가족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며느리, 친손자까지 여행 다. 가서, 예. 예. 근데 거기에 탑승을 하지 않았던 사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인이 한 1000억 정도가 있었나 봐요. 입 다물을. 네. 근데 그것을 상속받은 게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사위. 예. 그러니까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맞아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자매가 받은 게 아니라 사위가 1000억을 받았다라는 게 전 좀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민법 책에 사례로 나와 있는 대표 사례예요. 대습상속, 네. 동시 사망인 경우도 대습상속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대표 사례인데요. 이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사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인어른의 형제자매가 가만히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인어른의 형제자매는 이게 1000억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무슨 말이냐? 사위와 장인 사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남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섞였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법원은 비행기가 추락을 할 때 사실상 동시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먼저 그쵸, 사망을 그쵸.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관계를 누가 먼저 사망해서 누구한테 가서 누구한테 가고 이걸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대습상속의 사례로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장인어른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 딸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딸이 사망하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딸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대신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사망했으면 당연히 그 남편이 받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그 자식도 다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위에게 모든 재산이 다 갔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뭐 대표 불륜 프로그램에서 제가 했던 게 내용인데 그 부모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식이 이제 한 3명 정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부모한테 효도를 안 했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숨겨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재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막 돈이 생겼죠. 근데 갑자기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효도하겠다고 어머. 여행 같이 가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서로 모시겠다고 이런 난리도 아닌 난리를 부렸던 게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현명하고는 사회에 환원한 걸로 했는데 이럴 경우에 부모님은 자식들이 있지만은 당연히 줘야겠지만은 그동안 했던 것들 너무 계시면서 사회 환원 딱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사회 환원한 이 자체를 부모님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소송을 만약에 살아생전에 네. 살아생전에 증여를 한 거라면,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에 환원한 것도 사회에 이제 증여를 한 증여죠. 걸로 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셨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 재산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유언장이나 뭐 이렇게 내가 죽은 다음에 사회에 줘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후에 계약을 이제 남겨놨다라고 한다면 그건 상속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간 시점부터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상속의 문제로 넘어가서 이럴 때는 자녀들이 소송을 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내가 상속받을 그 전체는 못 받더라도 반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라 그러면 내 몫의 절반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보통 유산을 상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자식과 배우자이거든요. 그쵸. 예. 근데 자식이 없을 경우에 배우자와 부모님이 될 텐데 그럴 땐 각각 그 비율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상속 순위가 민법에 정해져 있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이 이제 직계 비속 자식입니다. 근데 장남이 좀 옛날에는 많이 받는다고. 옛날에는 뭐 더 장남이거든요. 그냥 근데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예. 게 사실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차녀든 다 1대1대1입니다. 아,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예. 1대1대1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공동 상속을 할 때 0.5를 더해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자식과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자식은 1일 거고요. 배우자는 1.5가 됩니다. 참 씁쓸합니다. 돈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정말 사회가 좀 각박하긴 한데, 부모님이 잘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돈 안 준다고 이 태클 건다는 거, 그러게요. 정말 상황이 씁쓸합니다. 예. 자, 더 뭐 씁쓸한 사례가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유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 사실 살기가 사실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때만 아니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네.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분들 보면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돈을 벌어서 그 월급으로 집 사기도 힘들 정도로 네. 돈에 각박해진 문화적인 요인이 아무래도 그 1억, 2억 이 돈에 대한 그 가치를 예전과는 좀 다르게 더 크게 생각하게 돼서 네. 우리의 그 가족애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문화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좀 가족애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유산과 함께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적으로 좀 네. 즐기면 가족끼리. 가족끼리 즐기려면은 우리 중학교 딸한테 네. 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얼마를 좀 그러니까 주는 유산은 걸로. 상속하지 않는 걸로. 계속 않는 걸로. 않는 걸로. 계속 그러니까 따님 같이 있을 때 즐기는 따님 걸로. 방송 보시면 어머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세요. 이렇게 만들어가야 예. 될 것 같아요. 유언장을 남기는 방법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판넬로 한번 그 유언의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네, 유언장. 자, 1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큰아들 승민이에게 준다. 2번. 내가 갖고 있는 마포의 땅 500평. 500평입니다. 첫째 딸 500평 받으세요. 저에게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 막내딸 지민에게 줘라.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내 마누라는 외도했으니 한 푼도 물려줄 마음이 없다. 2018년 1월 새해 첫날부터 똘똘 친서. 네, 이거 봤는데 이렇게만 해도 유언장이 이게 됩니까? 중요한 거는 네. 열심히 읽어주셨지만 네.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언장입니다. 네. 이거는 왜냐면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장의 그 형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갖춰야만 유언장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네. 이유는 왜냐면 자식들이 돈을 조금 더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이 작성해서 내가 작성한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이걸 한번 직접 쓰셔가지고 네. 예, 뚜껑을 내셔서 사인이 없나? 예. 사인? 뭐가 잘못됐는지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많이들 접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만 먼저 저희가 좋아하고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예, 자, 이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민법의 여러 가지 유언장의 이제 유형 중에서 네. 자필 증서라는 유언장이에요. 자필 증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스스로 쓴 유언장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만약에 자필 증서로 썼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죠. 네. 박돌돌 이름은 있는데 날인이 없습니다. 그죠, 사인. 여기에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거고요. 도장을 사인은 찍어야 안 됩니까? 돼요? 사인을 해야 됩니까? 사인은 안 됩니다. 사인 안 됩니다. 사인 예. 안 되고요. 사인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장도 반드시 인강 도장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냥 도장이나 아니면 지장도 무방합니다. 네. 하지만 사인은 안 된다는 사인 안 거고요. 되고 도장은 그러면 도장만 찍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주소까지 유행어가 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유행어입니다. 예. 주소까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필 증서는 현재 사는 곳. 그렇습니다. 네. 보통 자기가 사는 곳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유언 전문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날짜, 주소, 이름, 그 다음에 날인까지 네, 여기다 정확히. 써주세요, 주소라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일을 안 썼다라 그러면 그래도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한글로 만약에 일, 날일자 2018
2008년 1월까지 딱 쓰신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까지만 딱 쓰시면 안 되고요. 날짜, 며칠이었는지까지 다 꼼꼼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안 들어도 되죠? 시간은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판례 중에 주소를 여기에 안 쓰시고요.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써놓으신 거예요. 봉투에다가 주소를 딱 써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이 유언장에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에 판례는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네. 해줬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소가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해줬고요. 조금의 뭐 팁을 더 드리자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정확하게 주소를 적어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수도 적어야 되나? 평수까지는 뭐 안 그건 적으셔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되고. 뭐 갖고 있는 아파트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만약에 그럴 때는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왜냐면 여기도 보면 이 집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내 거네 저거 내 거네 그러면서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날짜, 주소, 이름, 도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 정도로만 써도 되나요?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의미가 통하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소가 정확하게 그리고 월하고 이제 해당 일까지 그다음에 꼭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유언장에 조건부로 유언을 남기면 그건 어떻게 형식적으로 지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조건부로 유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손자가 대학을 가면 얼마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조건부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그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만약에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받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예. 네. 그 유언장을 이렇게 작성을 쫙 했는데 작성하고 난 후에 네. 이게 증거잖아요. 그렇죠. 다 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간혹가다 네. 수정을 안 하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인데 이걸 아파투라고 쓰신다거나 예. 뭐 아니면 뭐 지민인데 갑자기 뭐 지만이라고 지만이, 예. 이렇게 뭐 한다거나 네. 이런 명백한 오기들이 있어요. 명백한 오타, 뭐 오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수정을 안 해도 이렇게 의미가 통하면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다만 너무 이게 잘못 쓴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우고 보통 이렇게 수정을 도장, 하잖아요. 네. 다시 찍어야 쓰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도장을 꼭 아. 찍으셔야 돼요.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꽉 찍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도장을 내가 안 찍으면 나중에 누가 자식들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우고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잘 보셨으니까는 이제 방법적으로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도장은 뭐 그 인감도 가능하고 막도장도 가능하다는 거. 예. 자, 오늘 유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왜 그런지 유언에 대한 분쟁은 씁쓸합니다. 자, 유언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 팁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유언을 미리 해놓는 게 어떻겠느냐, 저처럼. 네. 나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함께 재미나게 즐겁게 살자. 네. 우리는 즐기면서 살자. 현재를 즐기자. 이런 거를 미리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식에게. 따님은 진작에 안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효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증인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종종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이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허은하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